자, 이어서 이제 접선의 방식 나가는데 잘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수학 하에 나오는 그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직선 하면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 포인트가 바로 한 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직선이야 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 점과 기울기. 별책부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원 하면은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되듯이 직선 하면은 한 점과 기울기가 떠올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이 한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직선이 있는 거야. 자, 이 기울기는 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만들려면 변화율이기 때문에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2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한 점은 이미 알았죠. 그러면 또 한 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무 데나 잡으세요. 앞에 잡아도 되고 뒤에 잡아도 되고. 그럼 잡아가지고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x, y. 여기는 x1, y1.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x-x1분의 y-y1. y-y1. 이것이 바로 기울기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분모값을 넘겨버리면 y-y1은 m 곱하기 x-x1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도 요 식과 똑같은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한 점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있죠. 자, 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살짝 좀 올려주면 접선의 방정식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이기 때문에 왼쪽과 더불어서 마찬가지예요. 한 점하고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한 점과 기울기를 통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접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점과 기울기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얘가 바로 한 점 플러스 기울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양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딱 하나예요. 이게 접선이구나 라고 하면은 무조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접점이 있으면 접점을 활용하시고 접점을 안 주면 접점을 찾아야 되고 접점을 주면 접점을 통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접점을 안다면 이게 되는 거야. 접점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y는 fx인데 요 위에 한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x1, y1.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내가 다양한 경우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3차 함수 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 꼴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위에 한 점이 여기 x1, y1이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되 이게 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미 한 점은 구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 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x1, y1은 알았다. 이게 바로 접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점에서의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현재 f'x1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나타내는 값이야. 즉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y1, x-x1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앞에다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건 바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더라도 뭐 지구상의 접선의 방정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only one,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오직 접점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접점을 주면 무슨 특징이 있지 하면 접점을 알면 나는 그걸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접점을 주면 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 알 때 어떻게 돼? 살짝 더 올려주면 기울기를 알려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은 결국 키워드가 뭐야? 하면은 바로 접점을 모른다. 이게 되는 거야. 접점을 말해주지 않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안 주는 대신에 뭘 주겠다? 기울기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결국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를 주면 뭐 한다? 접점을 구할 수 있다. 접점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현재 fx가 x제곱 더하기 4인데 현재 기울기가 6인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여주면 이런 식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면 현재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현재 기울기가 6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 양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접점을 잡아주세요. t. 그럼 접점을 모르니까 이 위에 변수 잡아주는 거야. t. 그러면 여기는 t제곱 플러스 4.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뭐 해라? 하나를 이렇게 변수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x는 2x가 될 거고 여기다가 접점의 위치인 값을 입력하면 2t. 근데 그 2t라는 값이 얼마다? 바로 6이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t 값이 얼마?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t가 3이라는 것은 얘가 바로 3, 3을 넣어주면 3, 3은 9, 9 더하기 4니까 얼마 나와?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y 빼기 13,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6 이렇게 곱해주시면 접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 두 번째는 접점을 주지 않을 때. 그럼 접점을 안 주는 대신에 상대방이 주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기울기 알게야. 기울기 알 때를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주지 않겠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설명을 먼저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y는 fx. 근데 내가 너한테 곡선 밖에 한 점을 줄게. 바로 누구? 여기 a, b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항상 명심할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다? 곡선 위에 한 점이 아니에요. 곡선 위에 한 점 아니다. 그러면 쟤는 특징이 뭐야? 접선 만들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특징이 뭐야? 하면 나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아니야. 접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현재 접선 만들기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접선 위에 한 점이야. 접선 위에 한 점. 그러니까 나는 접선의 미정계수 구할 때만 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항상 접점은 뭐에서 구한다 했어요? 접점은 현재 접선의 방정식. 접선은 접점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는 t, 무엇입니까? 바로 ft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t, ft.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접점에서는 뭘 만들 수 있어? 하면은 바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바로 f't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순수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t-a분의 ft-b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세요. t-a분의 ft-b. t-a분의 ft-b.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그것은 뭐와 같다?
접선에서의 바로 기울기, 바로 순간 변화율인 F'T와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A, B와 T, FT. 요거의 기울기다. 이것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X T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하면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끝나면 t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든 다 하고 싶다면 바로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곡선밖에 한 점에서는 곡선밖에 한 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기울기. 그리고 이 점에서 관한 순간 변화율 놓고서 두 개를 상등 놓고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A, B가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T의 관계식이 나올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T 값을 구해내시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으로 가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 앞쪽에서 예문 하나 만들어 준다면 살짝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쉬운 예제. 어차피 문제 바로 풀 거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4야. 0,0에서의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4가 있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0,0이니까 여기 있어요. 0,0.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있겠고 뭐 이쪽도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잡아서 여기를 t, 넣어주시면 t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요것을 먼저 구해보면 t-0분의 t제곱 플러스 4에서 0을 뺄 거야. 이렇게 설명해서 기울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줍시다. 그러면 현재 이 식을 미분하면 f'x는 2x야. 그럼 거기다 t를 넣어주니까 f't라는 것은 2t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바로 2t야 이렇게 설명을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현재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t제곱 플러스 4가 얼마야? 하면은 2t제곱이야. 그러면 t제곱이 4니까 t 값이 얼마 나온다?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t가 2구나. 여기는 t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t가 2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 마이너스 여기다 2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2의 제곱은 4, 4 더하기 4는 8, y 빼기 8이고 여기는 벡터 t, 현재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값은 여기 2t니까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하나는 4.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t가 마이너스 2라면 이때는 y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여기 점 과정 통해서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바로 그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같다라는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식은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식이 이제 해석을 하나 봐야 되는데 아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쭉 가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접선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는데 접선이라는 것은 이 곱선, 이 함수에 대한 전범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접선의 정의는 전범위가 아니고요. 한 점의 바로 주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점의 주변에서 어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기본적인 함수 전체에서 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접한다의 정의는 한 점의 어라운드, 아주 좁은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 점에서만 스쳐 지나가면 된다. 아시겠죠? 그 점에서만 스쳐 지나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마쳤고요.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유형 정리를 먼저 좀 보여줄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시험 문제가 딱 지금 봤던 것처럼 경우의 수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유형 정리를 해주면 접선이란 말은 첫 번째, 쉽다. 문제가 쉬운데? 라고 설명할 때가 있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장 안에 바로 접선 또는 와 접하는 직선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접선 또는 접하는 직선. 아, 접선하고 접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이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접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접선의 방정식은 뭐만 구한다? 접점을 찾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접점을 주면 쉽다. 접점을 안 주면 어렵다. 그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 경우에서 딱 3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알 때. 현재 문제에서 말하는 위에 한 점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곡선 위에 한 점 누구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면 아 이건 접점이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fx 위에 한 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접점이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알때를 줄 거야. 기울기 알때. 그럼 접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접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접점을 가지고 뭐 하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고요. 기울기 알때라는 것은 거꾸로 기울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접점을 구해봐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곡선 밖의 한 점. 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설명은 현재 t-a 분의 ft-b 이것은 뭐와 같다? 바로 f't와 같다를 통해서 접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접점을 알려주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드시면 되고 둘 다 2번, 3번은 접점을 안 줄게. 그럼 뭐 해라? 접점을 구해라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것의 키워드는 접점을 안 줄 때. 접점을 몰라. 그러면 문제는 뭐다? 접점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걸 가슴에 새기시면서 문제를 관찰하시면 매우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뭘까? 그럼 어렵다는 간단해요. 문장 안에 뭐가 없다? 문장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 또는 접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상대방을 제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 접선임을 설명해 준다. 접선을 설명해 준다.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래프를 그려서 접선을 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3차 함수 플러스 그 다음에 직선의 관계. 이게 뭐지? 했는데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직선이 일반적으로 관통하잖아? 그럼 몇 번 만나요? 교점에서 3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근데 내가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면 2개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2개야? 라고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바로 이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개인 상황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무슨 관계야? 접하는 관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교점이 2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Understand? 자, 이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여준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는 함수와 직선과의 거리. 함수와 직선과의 거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해요. 이렇게. 단 x가 여기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기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거리의 최소값이 뭐야? 거리의 최소값이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거리가 제일 짧을 때는 어떨 때야? 하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평행이동했을 때 뭐 한다? 처음으로 만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이것은 어떻다? 기울기가 같다. 현재 이것은 기울기가 일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이것은 y는 mx 플러스 네모. 이런 모습을 갖추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대방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접선, 접하는 직선 말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네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내가 말한 걸 표현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무슨 상황이 만들어져? 교점의 개수라든지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 이게 언급이 떴을 때 반드시 뭐가 나온다? 아,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은 제공해 줄 거다.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코드 앞에 있는 개념 정리와 매핑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